C 언어 코드가 주어졌네요. 메인 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F1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CNT라는 이름을 가진 정수형 변수가 초기값을 0으로 해서 여기 선언이 되어져 있네요. 독특하게도 메인 함수의 바깥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여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역 변수죠. 얘는 전역 변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F1이라는 이름의 함수의 헤더가 여기 나와 있죠. 얘가 왜 여기 있어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원래는 메인 함수 앞쪽에 얘네가 놓여져야 되죠. F1이 원래는 이쪽에 와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기 전에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F1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사실을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메인 함수 뒤쪽에 놓여지게 할 경우에는 컴파일러에게 야, 뒤쪽에 F1이라는 함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해석해. 알겠지? 라는 의미로 앞쪽에 이렇게 함수의 헤더 부분만 써줄 수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함수의 원형을 그대로 적되 요 안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의 자료형만 적어주면 된다. 자료형과 매개 변수의 변수명을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자료형만 적어줌으로써 컴파일러에게 F1이라는 함수가 등장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메인 함수 들여다 보겠습니다. K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F1에 5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즉 5라는 값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값을 보니까 CNT를 출력하게 돼 있네요. 이것도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풀이 하실 때 그 문제가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K도 있고 F1도 있고 각각의 변수나 또는 함수들의 실행 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CNT라는 이 전역 변수의 값만 출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력해야 할 값만 추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값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유형을 잘 보시면서 어떤 값을 출력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n이 0이면 0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돼 있네요. 여기 지금 F1 앞에 인티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반환하고자 하는 값이 정수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n이 1일 경우 이때는 CNT가 뿔뿔이에요. 즉 n이 1일 때 전역 변수 CNT가 값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요거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 봐두셔야 되는 거죠. 왜냐? 나중에 이 값을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리턴문을 만나서 함수의 제어권이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또 리턴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리턴문은 F1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도 또 호출해서 값을 더했어요. 이렇게 반환받은 값을 더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반환받은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CNT라는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나중에 반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도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가닥을 잘 잡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결국은 얘는 지금 재기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재기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재기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코드를 재활용하는 거야. 단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죠. 코드를 재활용할 때 호출할 때마다 전달해주는 값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값을 반환하는 반환점이 꼭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긴요. 그렇죠? n이 0일 때 리턴을 만나고 n이 1일 때 리턴을 만나는 이게 이제 마지막 반환 코스가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뭐 n이 0이거나 또는 n이 1일 때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환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한 것으로 결국 되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재기함수의 형태란 말이에요. 단지 이 함수 자체를 코드의 재활용 형태대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상상하시는 게 훨씬 재기함수 풀이하실 때 훨씬 쉬워요. 재기함수에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상상하라?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는 형태대로 상상해서 단계별로 값을 반환받는 형태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셔서 문제를 풀이하셔야만이 재기함수를 여러분이 정확히 푸실 수가 있어요. 재기함수 시험에 정말로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재기함수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형태대로 문제에 접근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좋은 것이 자, 얘도 하나의 블럭이고 얘도 하나의 블럭, 이 부분 블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 단위로 항상 생각해서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메인 함수에서 출발을 하죠. 메인 함수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건 뭐냐면 F1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지만 얘를 받아주는 쪽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그냥 실행만 할 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기서 지금 리턴 받는 이 값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넘어오는 값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되어져서 여기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값을 출력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오는 값들은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의식하면 돼요? 얘만 의식하면 돼요. CNT 뿔뿔만. 아셨죠? 자, 일단은 운영체제로부터 실행 명령을 받았으니까 메인 함수에 진입을 해서 쭉 실행을 하다가 F1O라는 걸 만날 거예요. 지금 이 O는 N이죠. N. 얘가 N이에요. 자, 일단 얘가 F1을 호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O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0일 때 반환하는 것, 여기를 1일 때 반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진입이 되어져서 쭉 실행이 될 때 실행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0이냐 물어봤어요. n이 0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n이 0이냐? 아니야. 그럼 n이 1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쭉 실행이 되어져서 왔다가 그냥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여기 리턴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리턴문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시 또 여기서 F1을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n-1과 n-2를 각각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F1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값을 더해서 리턴 값을 반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지점이 호출 지점이에요. 호출 지점. 여러분들 호출 지점이 항상 어딘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결국은 내가 호출한 함수가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곳이 다시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호출 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F1의 4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F1의 3 이렇게 각각 호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값을 더해서 반환하라 라고 했지만 더한 값은 의식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CNT 뿔뿔 값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쓸게요. 리턴 하고 나서 이번에는 F1의 3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1의 2하고 이 지점에서 호출이 또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n이. 얘는 4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이 없고 여기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쭉 실행하다가 다시 또 이 리턴문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그렇죠? 자, 일단 한쪽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다시 이쪽도 해야 되지만
먼저 이쪽부터 신경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1의 3이고 F1의 2가 또 호출이 되어져 각각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값을 더해서 반환하겠죠. 그럼 여기도 결국은 n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리턴문을 만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또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F1을 또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2하고 F1이 1인 형태대로 호출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F1이 2라는 값을 전달해 줬어요. 지금 F1을 실행하는데 지금 n이 2예요. 자, 이 값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물어보겠죠. n이 0이야? 아니야. n이 1이야? 아니야. 그러고 나면 또 여기 리턴문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F1이 1인 경우하고 또 F1이 0인 경우를 또 호출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조금 여기 더 표시를 좀 할게요. 지금 F4로 해서 얘가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얘네들은 실행 아직 안 했어요. 얘네들은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F1에 n이 1인 값을 다시 또 전달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호출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F1이 1이면 리턴 값을 만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아까 여기가 0이냐고 물어본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1이냐고 물어본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자, n이 1이면 이때는 CNT가 뿔뿔이에요. CNT가 뿔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제가 CNT를 아까 안 적었네요. 여기 적어봅시다. CNT가 맨 처음엔 0이었는데 여기서 실행하면서 1을 만나면 이 부분을 실행하기 때문에 즉 n이 1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때 CNT 값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CNT 뿔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에서 이제 뭘로? 1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리턴문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리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리턴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1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값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1이라는 값을 반환해 줄 거라고요. 1.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이번에는 0이라는 값 이쪽도 이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호출해 가지고 n을 즉 0 값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에 걸려요? 이 0이라는 이 부분에 걸려요. 즉 n이 0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걸려서 리턴 0이란 말이에요. 0 값을 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로 넘어가면서 0이라는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해주겠죠. 0을. 그렇죠? 이렇게. 현재 CNT는 뿔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좀 봅시다. 이쪽을 잠깐 봅시다. 자, 이쪽 오른쪽 아직 우리가 처리 안 했어요. F1에 이제 2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죠? 2를 가지고 들어가면 얘하고 똑같죠, 사실은. 얘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f 블록 1일 때 만나는 거고 여기서 리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리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뭘 조심하라? CNT 뿔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CNT 뿔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2.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2하고 0하고 이렇게 이제 합해졌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반환이 되냐면 두 값을 합쳤으니까 이 값이 1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이 반환되는 거죠. 1. 근데 사실 이 값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린 CNT 뿔뿔만 일단 신경 쓰자고요. 단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값이 반환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CNT 뿔뿔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따라가서 푸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조금만 더 제기함수가 개수가 많아지거나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따라가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와 똑같은 녀석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죠. 나랑 똑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더 해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F1에 1이라는 값, 즉 n이 1인 값을 가지고 들어갈 때만 CNT 뿔뿔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F1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부분의 개수만 사실 체크해주면 자연스럽게 CNT의 최종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얘 봅시다. 얘도 2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0이냐? 아니야. 1이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 리턴문 하나 만나겠죠. 그럼 여기서 리턴문이 또 하나 시작돼요. 리턴 F1에 이번에는 하나 작은 값이니까 2라고, 그렇죠? F1에 0 가지고 들어가. 또 실행해봐. 그럼 지금 이거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NT 뿔뿔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오른쪽도 물론 여러분들이 일일이 접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함수가 있는지, 즉 매개 변수가 같은 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함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기 함수는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가 한 패밀리죠.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가 지금. 이랬을 때 CNT가 2번 일어났어요. CNT가 2번. 즉 얘는 내가 실행하지 않아도, 즉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여기서 CNT의 값이 2개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일일이 안 해보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일일이 다 해보실 시간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머리를 써서 푸시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해요. 그래서 얘는 값이 2개가 증가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가 패밀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 실행한 결과가 총 3이었잖아요. 지금 이 3. 그래서 여기다가 요것만 2개 더해주면 CNT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건 푸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공통된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응용해서 발견해서 바로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얘네들이 리턴이 되는지도 여러분들 조금씩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가 값이 리턴이 됐잖아요. 리턴이 되고 또 얘가 실행되고 나서 값이 합쳐져 가지고 리턴이 될 때 내가 호출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즉 얘가 지금 호출 당한 곳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호출한 곳이죠. 여기서 요렇게 건너가야 맞아요. 이미 얘들은 다 실행을 했어요.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얘들 2개는 이미 실행됐기 때문에 어디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전체 다 실행된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여기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여기로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CNT를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O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재기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함수의 코드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하고 요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서 풀어야 돼요. 섞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결과값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이 문제는요. 이 값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반환한 값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K는 F1의
5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 K를 인수해보면 얘도 5가 나와요. 왜냐? CNT가 뿔뿔대는 곳에 리턴이 있고 그 값을 매번 합쳐서 위쪽으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이 출력하고 나면 K도 5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지금 페이크죠. 그렇죠? 이건 전체적인 코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죽으라고 이거 계산하고 나서 이거 CNT가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언지 먼저 처음에 확실히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 값만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지. 내 맘대로 이거 읽어보고 나서 이 값 내가 체크해 볼 거야 하고 쭉 따라다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답은 답대로 못 구하고 아니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생각해 두시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봐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가를 먼저 보고 집중적으로 그 값만 추적해 나간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하나의 스킬로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